일각에서는 척척 석사가 약속 대련으로 이준석을 키워준 게 아니냐. 윤석열 캠프 가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내가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소문난 시사 맛집 공동포차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엔 우여곡절이 소문나서 우여곡절이. 우여곡절이 예, 소문났다. 예. 뭐든 소문나면 된다. 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고종을 노리는 야심찬 포부를 갖고 오늘 오셨습니다. 아,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디 보고 해야 되죠? 아, 여기요?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벌써 마시고. 부스러워요. 잘하셔야 돼요. 여기 노리는 분이 많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얘기부터 하죠. 많은 분들이 썸네일을 보고 기다렸습니다. 진중권이 보는 이준석 현상. 원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였잖아 이 자리. 그렇죠, 이 자리였죠. 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척척 석사가 약속 대련으로 이준석을 키워준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 있어요. 선대위원장이라고 칭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준석 현상의 시발점이었잖아요. 그런 비난을 좀 많이 받는데 초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준석 씨가 그것만 가지고 떴다고 보진 않거든요. 안티페미니즘과 실력주의 이것만 갖고 뜬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권 교체가 실현되려면 보수 정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보수 정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 혁신의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가시적인, 그러니까 상징적인 조치로 나이라도 젊어졌으면 좋겠다. 이 열망이 이제 커지면서 그걸 이제 압도한 게 이준석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 끝난 다음에 뭐 개표 조작설을 얘기하거나 이랬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용감하게 맞서 싸웠어요. 또 그거 다른 한편으로 아니라고. 이제 네.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보수층들 사이에서도 이번 재보선을 거치면서 승리의 공식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또 하나는 좀 재보선 때 2030들을 올렸단 말이죠. 이게 뒤바뀐 거거든요. 옛날 같은 걸 민주당에서 그걸 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은 없고 젊은 세대가 바로 국민의힘 그리고 유세차가 올려가지고 연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높이 평가한 거고, 저도 이제 그 점을 강조했죠. 그게 굉장히 잘한 건데 다만 거기서 안티페미 선전이라든지 아니면 능력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제가 이제 조언을 했는데 이 친구는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하게 되면 이걸 드리블을 받아요 자꾸. 아, 선대위원장이라는 등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제일 큰 관심은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당 바깥에 있는 데려올 수 있냐 이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오냐 안 오냐 이거는 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랑 저는 조금 상관없다?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윤 총장의 행보가 갑자기 약간 국민의힘이랑 거리두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뭐 이준석이 될 것 같아서 이게 아니고 결국엔 국민의힘에 내가 언제 갈 거냐를 본인이 여유 있게 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경원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가 돼도 그건 그거대로 부담스러울 거예요. 국민의힘이 뭔가 다시 도로통합당, 뭐 도로한국당 이런 느낌으로 가는데 거기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저는 대표가 오히려 되던 그셋 중에 이준석 후보가 됐을 제일 낫다? 제일 편하게 갈 수 있어요. 명분이 있어요. 척척 석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 부분은 이제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갖고 있는 상징 자본이라는 게 공정이잖아요. 법치주의. 그런데 이것이 이준석과 만났을 때 메시지가 꼬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력주의고 능력주의잖아, 이준석 메시지가. 그러니까 능력주의라는 게 보수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박근혜 정권에서 도입했던 여성 과학인 프로젝트 딸 때 약간의 가산점 주는 거, 그것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건 박근혜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공정이라는 게 저는 법적 형식적 공정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검찰총장은 대선 후보랑 좀 다르잖아요. 국가 전체, 국가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려면은 역시 평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까지 메시지를 확장하는데 일정 부분 메시지가 꼬여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지지하려다가 딱 저건 아니잖아. 저건 내가 네. 도저히 아무리 근데 저는 민주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공정과- 저것까지는 내가 찬성할 수 없지 않나 근데 이런 윤 생각을 한단 말이죠. 윤 총장의 아젠다가 공정인 거에 대해서 전 조금 의문스러운 건 있어요. 윤석열이 제일 꼬일 지점은 지금 말씀하신 법치와 공정인데, 윤석열이 태어나서 단 한 번이라도 검찰에게 공정해 본 적이 있었나, 그리고 그 법치라고 하는데 법이 검사들 안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작동이 된 적이 있었나, 그리고 김봉현이라는 사기꾼이 한 이야기라서 전혀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 수사관들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막 그렇게 장황방사를 늘어놓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공정을 얘기한다라고 사람들이 들어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쪽 뇌피셜이고 많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윤석열 열풍이 있고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게 지금 민주당 유력한 주자보다도 지금 10%가 더 높게 나온 현상들을 인정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된다는 뇌피셜이라고 거예요. 하시는 최소한 검찰이 공정했다라는 증거라도 보여줬는데 검찰이 검사들에게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검찰에 있는데 검찰에게 너 자신에게 공정했냐라고 물을 때 그럼 김성현 씨는 본인에게 공정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정도는 익스큐즈가 된다.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아니, 생각하실 수 있죠. 국민들 같은 경우에 뭐라고 보냐면은 한편으로는 조국으로 얘기되는 내로남불이 있고 지금 검찰 개혁이다라는 게 실제로는 검찰 수사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막는 거고 거래 저항하다가 쉽게 근데 말하면 검찰 수사를 막는 것도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월성원전만 해도 2월부터 해서 팀이 안 바뀐 채로 지금 6개월째 하고 있는데 기소를 못하는 거 지들 무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방해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아니요, 했습니까? 아니 방해. 조남관이랑 윤석열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를 해도 안 되는 아니 거였는데. 팩트는 공유해야 되잖아요. 야, 계속 좀 팩트를 말씀드리는 그게 거예요. 통치 행위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압력을 넣고 정치적 압력을 넣고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의 법치주의가 아직도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쉽게 그렇게 압력을 넣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 피의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대목에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이제 공정과 법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공정과 법치가 선택적이다라는 비판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윤석열을 포함한 한국 검찰 권력이 그동안 선택적으로 그걸 상징해 왔다. 이 비판이 아니, 있고 검사 마누라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뭔 전세 자금을 7억씩 막 빌려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 아무도 문제를 안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윤 총장이 걸어갈 길은 그냥 계속 시험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해왔던 일, 했던 말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을 다 물게 되는 시간이 오는 건데 사실 윤 총장이 그동안 했던 발언을 보면 뭐 공정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한 뭐 충성도나 애정 이런 거는 사실 명실상부 엄청나게 공고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만약에 이제 검찰 조직에 대해서 용인해줘서는 안 될 것들을 용인했다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그건 본인이 검증을 그거는 받고 이제 책임을 아니 져야 되는 당장 거지. 96만 2천 원 그 룸사롱도 사과한다더니 안 하고 그냥 쓱 넘어갔잖아요. 그럼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검증을 공세를 펼칠 것인가 그 기본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전략이란 건 뭐냐면 저 사람의 그 상징 자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공격할 때 바로 그 공정의 코드를 공격하겠다라는 거고 윤석열을 공격할 때 그 법치의 코드를 공격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략의 바탕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윤석열이 그 공정과 그러면 법치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좀 하는 거죠. 현직 검찰총장이었다가 나와서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지금 하는 것처럼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이른바 이제 윤석열의 후배들, 윤석열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 검사들이 다 물어먹었거든요, 인사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검찰의 수사를 누가 공정하게 볼 수 있을 거냐. 이거 너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대목의 비판.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저기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쫓겨났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쫓겨나서 가는 데가 야당이라고 하면 과연 지금까지 윤석열이 점해왔던 그 스탠스가 유지가 되겠느냐.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총장 그만두자마자 어느 정도 정치에 들어와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고 거기서 검증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내몰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분이 그만뒀다 해서 물 먹은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검사들은 이분이 있을 때부터도 다 계속 물을 먹었고 하여튼 정권 수사한 검사들은 지금 다 좌천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 자체가 윤석열을 갖다가 유력한 대선 후보로 좀 만들어준 거죠. 하나는 이런 겁니다. 월성원전 수사팀은 10개월째 잘 있어요. 잠깐만요. 네. 네. 잘 수사하고 계세요. 아니, 잘 있는 팀을 자꾸 좌천됐다고 하시니까 제가 팩트체크. 아니 요번에 그 박범계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어떤지 알잖아요. 한동훈 씨라든지 이런 사람 1년에 4번 아니 좌천시키고 두목이 대통령 선거를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 손에 칼자를 쥐어줍니까? 두목이 뭐를 하든 간에 그 사람이 두목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인데 두목은 아니, 너무 부인하고 오피셜이지. 카카오톡을 두목은 하루에 오피셜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100번, 200번씩 막 이렇게 제가- 한달 동안 주고받는 사이인데 그거를 대북 쓰고. 아니, 그러니까 가깝게 이게- 안 사고 하시는 건 무리가 있죠. 이게 지금 약간 김어준류로 좀 가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김어준보다 다스가 이제 훨씬 잠깐만요. 정상이지. 다스가 설사 이명박 거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그 김어준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니, 이렇게 자꾸 공격하면 되겠다. 뭐라 저렇게 하지 공격하면 마세요. 되겠다. 저렇게 공격하면 아니라 너무 멀리 그게 가시니까. 아니라 아이, 시대 예를 들어서 시대 김건희 정신을 앞으로 읽어야 비슷하면 된다는 삼성 거라고 거죠. 드러난다고 해서 그걸로 대선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멍청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래. 그냥 격가지로 있는 이게 술안주라 얘기를 하는 거지. 윤석열이 실제로 해야 되는 건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제이고 어떤 국가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본인이 파지티브하게 입증하는 거 우리가 지켜볼 문제지. 그렇죠. 그 부인이나 장모의 문제로 그걸로 무슨 결정적인 타격을 내서 선거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생태탕으로 서울시장 선거 이겼다는 생각은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거 부분인데, 너무 별로예요. 네, 네. 윤석열의 간보기 정치에 대한 비판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를 오케이 뭐 어떤 이유가 됐건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국가를 경영할 거고 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를 얘기를 하고 정치를 시작해야 그 되는데 유튜브 보고 배우는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일단 현장 체험학습 다니시잖아요 요즘. 현장 체험학습 내가 진짜 윤수다 보면서 이거 약간 브이로그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딱 견학 가셔서 내가 요즘 제3자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제3자로서 제가 충고를 하자는 말이죠. 경쟁자의 장점을 먼저 봐야 돼요. 그걸 보지 않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저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장점을 봐야 돼. 내가 항상 그 사람들 만나면 그래요. 이재명 지사 뭐 그까지 녹음 테이프 하나 나면 끝이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말아라. 장점을 먼저 봐야 된다. 마찬가지로 윤석열에 대해서도 뭐 이제 공부하냐 막 이러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지금 뭐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뭐가 있다는 등 이런 걸 딱 보게 되면 야, 저 민주당 수준이 저렇게 떨어졌나? 오히려 이재명 씨처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포장지밖에 없다. 지금 당신 이제 얘기를 해라. 무슨 정치를 할 것인지. 난 이게 올바른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앉아가지고 우리가 리스트 만들고 있고 뒤에 다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이제 당대표가 할 당대표가 얘기라는 맞는 겁니까 이게? 그건 한심한 거죠 정말. 윤석열 캠프 가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내가요? 네. 아니 그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요?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중앙일보에다 썼는데 당신 지금 딱 보니까 대선 지금 나올 것 같다. 확실하다. 그렇다고 지금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당신이 공정의 메시지를 근데 던질 건데 예. 그게 과연 근데 그거 안 알리고 있는 거는 되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너무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계속 국민들의 필요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정치를 할 건 같은데 무슨 정치를 할지 아직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자꾸 기다려달라고 대선이라는 것은 회고 투표가 아니거든요. 전망 투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 논리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계속 쭉쭉쭉쭉 가라앉고 있어. 경향적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이제 크로스가 되게 되면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 정신 할 거라면 이쯤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윤석열 총장이 확실히 신문을 안 보시는 게 오늘 공보 담당자로 임명하신 분도 신문 자기 칼럼에서는 나도 굉장히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유튜브에 나와서는 윤석열 총장을 또 굉장히 띄웠어요. 아 유튜브 많이 본다니까. 네, 유튜브 많이 보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조국당인 열린민주당 유튜브까지 보고 사람 부르잖아. 아, 그렇죠. 맞아, 정승국 맞아. 교수 저 네, 맞아, 열린민주당 유튜브 보고 부른 그리고 거고. 그 30대 청년도 결국 유튜브잖아요. 그분은 얘기해도 되나? 네, 하세요. 예, 정진석 의원이 소개시켜 주신 분이라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약간 온택트 정치를 하고 계신데 이제 한계가 왔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요즘 사실 행보가 뭐 간다 했다 취소했다 안 만난다고 했다 아니면 좀만 더 기다려달라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딜레이가 되고 한성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이제 간성열 이렇게 부르시긴 하던데 이제 간 보고 있다 계속 안철수도 그때 간철수라고 그랬잖아요. 신중한 게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퇴임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표 내고 이제 나 못하겠다라고 나오고 나서는 그게 유효했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이제는 그게 좀 끝난 거 아닌가? 이제 신비주의 정치 그만해야 된다. 공보 들더라고요. 담당자를 임명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뭐 누구 만나면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가 자기 편할 때도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쪽에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 계속 이런 식이 반복됐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는 건데 저는 제 생각에는 제대로 가려면은 왜 조선일보 출신을 근데 거기가 조선일보 출신인 게 유튜브 문제가 아니라 한겨레 출신을 써야지. 한겨레 유튜브 출신이나 아니야? 그 조선일보 출신 경향신문 출신을 써야지. 벌써 지금 그래서 공보 담당자부터 공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거의 조선일보 내에서도 약간 태극기거든요. 네. 세상에 정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윤석열 씨가 전자라고 하면 어떤 전자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고 그걸 못 보여주면 내가 박근혜도 꺾었고 문재인도 꺾을 뻔했는데 가지고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21세기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게 하지만 백성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함이 밖으로 보여지면 그 사람이 저는 대권을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너무 추워 커피 한 잔 사달라는 노숙인에게